이러다 좀만 더 가면 강의를 접어야 되겠어요. 요즘 소싱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요. 저 한 1-2년 전만 해도 원래는 이 팔릴 만한 상품을 찾으려면요. 공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그냥 팔릴 상품을 쉽게 찾고 어떻게 팔지만 잘 궁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식간에 팔아야 할 상품을 찾아주는 제가 실제로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소싱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셀러 라이프입니다. 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나 소나 다 아는 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 중에서 셀러 라이프 이용법을 다룬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용법은 다른 유튜버 분들 거 찾아보시고 저는 일본 구매 대행에 특화해서 어떻게 소싱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핵심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소싱을 한번 봐볼게요. 보통 소싱을 처음 시작하면 이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소싱으로 가장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찾아보겠죠. 이 일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찾는 건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럼 디지털 가전에서 토스터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서 보기에는 좀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을 때 우선 제가 일본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남겨볼게요. 카테고리는 보통 보면 아니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이라면 그냥 냅두시고요. 브랜드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 이것도 굳이 필터를 막 여기서 브랜드 키워드만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브랜드 필터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필터를 걸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개는 그냥 보통 안 보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쟁률인데 이 브랜드 상품들은 보통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시면 발뮤다 0.12, 듀얼릿 0.37, 드론기 0.45. 근데 일반 키워드로 보면 10이 넘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노브랜드 상품 파는 셀러들이 많기도 하고 이 토스트기라는 키워드 자체에서 브랜드 상품들도 다 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브랜드가 달려있는 키워드는 경쟁률이 낮다. 거의 0점대, 1점대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들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내가 이게 브랜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경쟁률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검색량인데 이 검색량 중에서 최근 1개월이랑 예상 3개월 검색량 상승률만 저는 남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그냥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1개월로 현재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 예상 3개월 상승률로 시즌을 타거나 지금 막 트래픽을 먹어서 성장하는 브랜드 키워드 그 2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상 3개월은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은 카테고리의 예상 수요만 고려하는 편이고 브랜드는 절대적인 수요만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안에서 뭐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 그대로 브랜드의 수요를 볼 때는 지금 내가 올리면 팔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빙빙 돌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년 검색량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팔아야 되니까 지금 검색량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 이런 최대 검색 월 이런 것도 전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특정 카테고리 예를 들어 지금 토스터기죠. 이거를 소싱을 하려고 할 때 일단 그 카테고리 자체가 언제 수요 있는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이 전부 결국 토스트기 관련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언제 인기가 많았는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워줍니다. 계절성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이 계절이 있음 없음 뭐 4월 이런 식으로 막 뜨죠. 이것도 이미 카테고리를 조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계절성이나 수치 자체가 되게 케바케예요. 예를 들어 토스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성이 없잖아요. 근데 오븐 토스터기를 했을 경우 1, 2월, 9월 그리고 이런 듀얼리 토스터기 같은 경우는 또 4월. 그러니까 트래픽이 갑자기 작년에 먹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엄청 이 브랜드가 떴겠죠. 아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절성이 뜰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토스트기는 보통 시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직접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계절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여기 키워드 분석 오셔서 키워드 치시면 여기 밑에서 최근 수요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1년, 3년치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보는 게 훨씬 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인데 저는 상품수 평균가, 해외 배송 비율만 남깁니다. 그래서 상품수를 보면서 검색량 대비 진입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발뮤다 토스터기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2만이 넘는데
상품 수가 전체가 3,00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팔 수 있는 견적이 나오겠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배송 비율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브랜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구매 대행으로 가능한지는 이제 판매하는 셀러들을 직접 봐야 하고요. 사실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퍼센트가 낮아도 다 팔 수 있습니다. 다만 0%인 키워드는 걸러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필터를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필립스 토스터기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 비율이 0%다. 그러니까 별로 잘 안 팔릴 것 같다라는 키워드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키워드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여기서 0%만 해제를 하는 편인데 뭐 여기서 한 10% 미만까지는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지워주고 다음으로는 이제 쿠팡인데 이 쿠팡은 사실 뭘 볼 게 없어요. 이 쿠팡이 일본 셀러들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노다지이긴 한데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브랜드 구매 대행은 네이버에서 팔리면 쿠팡에서도 팔립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굳이 본다면 이 해외 배송 비율을 그나마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걸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우고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소싱할 것인지 골라낼 줄만 알면 이 브랜드를 찾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근데 진짜 소싱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키워드에서 보시면 포함 키워드라고 있죠. 이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미 브랜드를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제가 팔고 있는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해당 브랜드에 있는 세세한 품목들은 뭐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저희가 엑셀에서 발뮤다 토스터기를 봤잖아요. 근데 내가 올리니까 판 거야, 발뮤다 토스터기를. 그럼 발뮤다가 잘 팔리는 거 알았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발뮤다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연관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냥 발뮤다라고 치잖아요. 그럼 발뮤다에서 어떤 것들이 검색되고 팔리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포함 키워드로 찾았기 때문에 딱 발뮤다에 연관된 것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엑셀을 한번 뽑아볼게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지금 중복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가셔서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취소하시고 키워드만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하시면 이렇게 키워드만 남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발뮤다랑 연관된 키워드가 139개가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는 정확하게 발뮤다 안에서 팔리는 상품들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냐? 당연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고 있는 키워드가 여기서 한 5, 6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효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를 찾아내셨으면 그것과 연관된 상품들을 바로 포함 키워드 가셔서 찾아내신 다음에 라쿠텐으로 넘어가서 아니면 공홈으로 넘어가서 아니면 외부 사이트, 자사몰 이런 데 넘어가셔서 그냥 소싱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다 팔려면은 품목 찾는 거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저희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서 저희가 평소에 연관 키워드를 찾아서 필터를 걸고 삭제를 하면서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것만 찾아내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물론 비단 아이템 스카우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 포함 키워드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이 브랜드 하나만 그런 거냐? 아니죠. 지금 아식스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식스도 보면 아식스는 더 큰 브랜드라서 지금 검색 키워드가 380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키워드들을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식스와 관련된 걸. 그럼 이거 똑같이 라쿠텐 가서 그냥 소싱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편하죠. 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써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러스 카운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좋은 기능인데 제 직원이 이 기능과 셀러 소싱기라는 걸 같이 쓰면서 하루에 매출 50만 원 정도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이에요. 잘 파는 셀러들을 참고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싱을 할 때는 잘 파는 셀러에게 배워서 디벨롭하는 용도로 쓰고 직원이나 알바한테 혹시라도 아웃소싱을 맡길 때에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고 쉬운 소싱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은 내가 특정 스토어를 찾았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셀러가 지금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는지 인기도 순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하고 있는지를 무슨 트루먼 쇼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셀러를 참고하냐에 따라서 벤치마킹의 방법이 다 제각각 달라집니다. 셀러마다 다 다르게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사실 벤치마킹도 그냥 베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타율을 높이는 거를 사실 잘 할 수만 있으면 응용을 잘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벤치마킹의 방식이 지금 이 셀러보다 100원만 싸게 올리면 무조건 존나 잘 판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절대 많이 팔 수 없다는 걸 잘 파는 셀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방법은 셀링재팬 수강생분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 부탁드립니다. 매기수 조기 마감 중이에요. 현재 11월 반을 모집 중입니다. 깨알 홍보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셀라 소싱기입니다. 이 소싱기가 시중에 많잖아요. 최근에 팔린 내역들을 전부 뽑아주는 기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네이버나 쿠팡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다 보는 기능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저는 이제 키워드 소싱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룹명은 아무거나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별로 수집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키워드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싱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10개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결과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싱 마켓은 스마트 스토어만, 그리고 배송 방식은 해외 배송 상품, 그리고 페이지는 5페이지까지. 자, 그럼 이제 필터 설정인데,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스토어를 벤치마킹 할 건지, 어떤 브랜드를 벤치마킹 할 건지에 따라서 설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가격과 구매 건수 정도는 기본으로 세팅을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가격 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위탁이나 아니면 중국 구매대행 이런 데처럼 너무 저가 상품들 위주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라서 보통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정도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일을 많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 건수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이면 됩니다. 뭐 여기서 나는 좀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좀 늘려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1개 이상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 소싱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인기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을 수집을 하는 거고요. 3일 내 판매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수집한 키워드를 팔고 있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셀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최근 3일 내에 판매된 상품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이력 같은 경우는 이 상위 판매자의 전체 판매 상품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판매된 이력이 있는 상품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스토어를 벤치마킹 하냐에 따라 필터를 잘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기 상품, 3일 내 판매 상품 요 정도를 클릭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나머지 밑에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딱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유튜브 촬영용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품을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다른 소싱 할 거를 좀 더 찾거나 아니면 좀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자료를 뽑아 놓고 이제 알바생한테 주거나 아니면 직원한테 주거나 해서 상품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한 몇 분 안 지나고 하니까 38개밖에 수집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나 브랜드를 넣어서 수집을 하시면 지금 팔고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잘 파는 셀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제목을 지었고 어떻게 소싱을 하고 있고 어떤 가격에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소싱기를 통해서 좀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베끼기 하려고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마지막으로는 셀라 리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최근에 제가 브랜딩 준비하면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건 사실 일본 구매 대행과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쓰시게 될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잘해서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면 사입이나 브랜딩으로 넘어가실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그런 사입이나 브랜딩 할 때 소고점을 잡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을 어떤 출시를 하기 전에. 그건 이제 리뷰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실물을 주문해보고 써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셀라 리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여기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내가 벤치마킹을 삼을, 내가 모티브로 삼을 대상을 링크를 넣은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평점을 이렇게 남겨줘요. 평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엑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엑셀로 뽑아서 챗GPT에 넘긴 다음에 어떤 걸 개선하고 차용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GPT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어서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방금 셀라 리뷰에서 다운받은 엑셀을 그냥 GPT한테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내가 벤치마킹할 아이디어나 개선점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사입이나 브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뷰 크롤링하고 이런 기능 자체를 사실은 막 비싼 돈을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셀러라이프는 사실 돈을 얼마 결제를 크게 안 해도 이런 걸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셀러들한테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한 기능 말고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다 얘기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한 거니까 전체적인 기능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셀러라이프의 이용 가격은 오늘 얘기해드린 기능들을 전부 이용하는 게 연결제를 하면 32,000원입니다. 쿠팡 시장 분석 기능은 저희한테 필요가 없어서 멤버십 플러스를 쓰시면 되고요. 소싱기도 필요 없다. 그러면 14,000원짜리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셀러라이프에서 받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제 영상이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셀러라이프가 혹시 수익을 많이 내면 더 좋은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그럼 또 우리는 다 같이 편해질 거고 상부상조를 위해 촬영을 했다. 어쨌든 현존하는 소싱 프로그램 중에는 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든 기능이든. 그래서 더 이상 소싱하면서 노가다 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할인 제휴 코드 넣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영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